딸은 내 편일 거라 믿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시집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남편은 자기 인생 바쁘고 친정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결국 내 편은 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이 되었어도 친정엄마만큼은 언제나 딸 편이듯이 딸도 엄마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렸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하기엔 너무 사소한 일이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기엔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냥 어떤 순간 딸이 며느리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 딸인데, 30년을 키운 딸인데, 며느리보다 더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점심을 먹으러 온다고 했고, 딸도 오랜만에 친정에 온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가족 모임이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새우 요리, 딸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동태찌개까지. 냉장고 가득 재료를 채우고 오전 내내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12시쯤 아들 내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의 다 했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고 제가 미처 못한 것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딸이 도착했습니다. 딸은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원래 그런 아이니까요. 친정이니까 편하게 굴어도 되고 엄마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진 대상자에 올랐다고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했고 저는 아니야, 우리 아들 잘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오빠 편만 들어. 그 말투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농담 같기도 했고 진담 같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엄마가 응원하지라고 말했지만 딸은 이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 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부엌으로 들어왔고 저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며느리의 그 말이, 그 작은 배려가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커피 있어? 저는 응, 있어. 엄마가 타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탈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며느리가 커피를 타서 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딸은 고마워, 형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딸에게 커피를 갖다 주고 딸이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하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사람이고 딸은 내 사람인데 왜 며느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내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라고 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몸 건강히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딸은 1시간쯤 더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간다.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왜 딸이 며느리보다 더 멀게 느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의 말투가 달라진 게 생각해 보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이 저한테 하는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친정에 오면 엄마, 나 왔어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듯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와서 엄마 뭐해? 나 배고파라고 하거나 엄마 오늘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맛있는 걸 해줄 거라는,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는 그런 기대가 말투에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딸의 말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엄마, 나 왔어라고 해도 무덤덤합니다.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친정에 오는 게 의무 같은 것처럼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엌에 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봅니다. 제가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 응 먹었어 하거나 아직 하거나 딱 그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딸이 퇴근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딸이 오는 김에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먹고 가 했더니 딸이 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먹어도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꾸 먹으라고만 해. 그 말투가 뭔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한다는 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밥은 안 먹으면 후회하지 하면서 웃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귀찮아합니다. 엄마의 배려가 아니라 간섭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10분쯤 있다가 일어나서 나 간다, 엄마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차려놓은 저녁상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놨는데 딸은 먹지도 않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딸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자꾸 먹으라고만 해. 그 말이 단순히 다이어트 때문에 한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잔소리가 심한 걸까요? 저는 그냥 딸이 잘 먹었으면 해서, 건강했으면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게 딸한테는 부담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요즘 딸과 통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딸은 대부분 엄마, 나 지금 바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해라고 하고 끊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명절 전에 엄마, 나 내려갈게 하는 정도입니다. 통화를 해도 길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하는 건데 딸은 항상 바쁩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진짜 바빠서 다음에 얘기할게 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말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합니다. 며느리와는 다릅니다. 며느리는 제가 전화하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받습니다. 바빠도 잠깐이라도 통화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말들을 합니다. 통화가 짧아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며느리는 저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딸한테는 제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어때? 회사 일은 괜찮아? 남편은 잘 있어. 그러면 딸은 응, 괜찮아. 그냥 그래. 잘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딸이 대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전화하면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뭐 했다.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교수님이 뭐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신나게 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이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그냥 그래, 별일 없어, 이런 대답만 합니다. 저는 더 물어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물어보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들이 누나가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있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아픈데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게 왜 제가 아들한테 전해 듣게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프다면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랬더니 딸이 그냥 감기야, 엄마.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은 먹어? 병원은 갔어. 밥은 잘 먹고 있어? 물어봤습니다. 딸은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감기 정도는 알아서 관리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도 조심해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이 아픈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딸이 저한테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며느리는 제가 감기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약과 과일을 들고 집에 들렀습니다. 감기에는 따뜻한 차가 좋다고 해서 생강차 샀어요.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딸은 엄마가 아파도 전화 한 통 없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딸의 말투가 달라진 게 저는 처음에는 딸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경 쓸 게 많아서 엄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딸이 바빠서가 아니라 딸이 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엄마가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비교하면 더 확연합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항상 존댓말을 쓰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어머니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은 엄마 그거 해줘.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뭘 해주면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꼭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딸은 제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습니다.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제 안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딸은 제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들인데 쌓이고 쌓이면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보다 며느리한테 더 대접받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남입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고 30년을 키운 사람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가 딸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이제 5년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운 사람인지 까다로운 사람인지 모르니까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 일부러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걸 보면서 저도 며느리한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이 과일 맛있네 했더니 다음번에 올 때 그 과일을 사왔습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아프네 했더니 파스를 사다 줬습니다. 제가 요즘 이 드라마 재미있어 했더니 자기도 그 드라마 본다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팠어 하면 병원 가봐라고만 합니다. 제가 이 반찬 맛있지? 하면 응 하고 대답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요즘 뭐가 힘든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딸은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섬세하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가끔 엄마 어깨 안 아파 하면서 주물러 주기도 하고 엄마 오늘 얼굴 피곤해 보여 하면서 걱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봅니다. 제 표정을 살핍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날, 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 했더니 며느리가 아이고, 그러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부엌일을 다 했습니다. 그날 딸도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기침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엄마 감기 걸렸나 봐 했더니 그래, 약 먹어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상태를 살피고 딸은 제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고 딸은 제가 알아서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고맙고 딸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서운하다는 말도 맞지 않고 섭섭하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챕니다. 딸은 제가 말해도 못 들은 척합니다. 며느리는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딸은 자기 입장만 말합니다. 며느리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딸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며느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남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제 딸보다 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며느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서툴고 제 마음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럴 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고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조심하겠다고 합니다.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자기가 잘못해도 엄마가 오해한 거야 하거나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 딸이 제 옷을 보고 엄마, 그 옷 좀 오래됐다. 새 옷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이 옷 편한데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는 맨날 낡은 옷만 입어. 좀 챙겨 입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한 옷을 입은 건데 딸이 마치 제가 꾀죄죄하게 다닌다는 것처럼 말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면 입지 했더니 딸이 엄마는 맨날 그래.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삐치고 했습니다. 저는 삐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의 말투가 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빴던 겁니다. 그런데 딸은 제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엄마가 삐졌다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 어머니, 이 옷 드릴까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하면서 옷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맙긴 한데 며느리 돈 아까운데 왜 샀어 했더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샀어요. 어머니가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했습니다. 같은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딸도 며느리도 제가 좀 더 나은 옷을 입었으면 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은 제 기분을 상하게 했고 며느리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말투의 차이입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며느리는 저를 배려하면서 말하고 딸은 제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며느리한테 더 마음이 갑니다. 남인 줄 알면서도 며느리가 딸보다 더 편합니다. 며느리와 있으면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딸과 있으면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딸보다 낫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딸한테 서운한 일이 많다고 하면 그래도 자식인데 할까요? 저도 압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며느리는 남이고 딸은 제 자식이라는 걸.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꾸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딸한테 받은 상처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크게 다투거나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조금씩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엄마 했습니다. 왜라는 말이 무슨 일이에요가 아니라 왜 전화했어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 10초도 안 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통화에서 딸의 말투에서 엄마 전화가 귀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바빠도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조용한 데로 가서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세요? 하고 공손하게 묻습니다. 제가 별일 없고 그냥 안부 전화야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합니다. 똑같이 바쁜 사람들인데 전화를 받는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딸한테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하고 물었습니다. 딸이 왜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나 주말에 약속 있어요. 다음에 갈게요. 했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딸이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 딸의 그 왜요? 라는 말투가 엄마가 왜 나보고 오래 하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집에 들릅니다. 제가 바쁠 텐데 괜찮아 라고 하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합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바쁜 와중에 시어머니 집에 들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딸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귀찮으면 귀찮다고 표현합니다. 엄마 집에 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진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말투에서, 그 태도에서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산 핸드폰을 잘 모르겠어서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기능 어떻게 쓰는 거야? 했더니 딸이 엄마 설명서 보면 나와 있어요 했습니다. 저는 설명서가 어렵잖아. 내가 알려주면 안 돼? 했습니다. 딸이 엄마, 저도 그 기종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이 알려주길 바랐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보다 딸이 알려주는 게 훨씬 쉽고 편하니까요. 그런데 딸은 자기가 직접 알려주는 대신 유튜브를 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제가 뭘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하고 직접 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종이에 순서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잊어버리시면 이 종이 보시고요. 합니다. 딸은 귀찮아합니다. 며느리는 친절합니다. 딸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인데 쌓이고 쌓이면 큰 상처가 됩니다. 지난달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딸한테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 했더니 왜요?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라고 했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뭐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 다 그렇대. 물리치료 받으래 라고 했습니다. 딸이 그래요? 그럼 물리치료 받아요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걱정되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어요?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땠습니까? 며느리는 아들한테서 제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허리에 좋다는 방석을 사다 줬습니다. 이거 쓰시면 좀 덜 아프실 거예요. 하면서요. 제 딸은 엄마가 병원 갔다는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고 방석까지 사다 줬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제 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딸을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서운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며느리한테 고마운데 며느리한테 고마워하는 제 마음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였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괜찮아, 쉬어 했지만 며느리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너도 와서 좀 도와줘라고 했습니다. 딸이 형수가 하는데 제가 뭘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은 며느리가 하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 집 일인데 엄마를 도와줘야 하는 건 딸인데 며느리가 한다고 해서 자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해야지, 왜 며느리가 해,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딸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시킨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딸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딸은 제가 낳은 자식인데 며느리가 하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딸한테 요즘 엄마 외로워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왜요? 친구들 만나요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자주 못 만나 했습니다. 딸이 그럼 취미 생활 하세요. 요즘 어르신들 배우는 거 많잖아요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한테 외롭다고 말한 건 취미 생활을 추천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이 그래요? 제가 더 자주 갈게요. 하거나 엄마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제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엄마의 감정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제가 외롭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자주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심심하시죠? 제가 시간 나면 들를게요.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을 내서 들릅니다. 딸은 제가 외롭다고 말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합니다. 전화 받는 말투, 집에 오는 빈도, 도와주는 태도,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면 큰 상처가 됩니다. 저는 딸한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매일 전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주 집에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끔 엄마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외롭지 않을까, 엄마가 불편한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딸은 친정엄마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며느리가 딸보다 더 저를 챙길까요? 왜 딸은 엄마를 당연하게 여길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제 위치가 애매합니다. 저는 엄마인데 엄마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딸한테 저는 뭘까요? 저는 엄마입니다. 30년 전에 딸을 낳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간호하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엄마입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딸한테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사람 같습니다. 명절 때 찾아가야 하는 집, 가끔 안부 전화해야 하는 대상,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한테 저는 뭘까요?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살아온 낯선 사람이고, 며느리 인생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고,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엄마처럼 대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제 딸보다 더 잘 대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챙겨줍니다. 이게 뭔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딸이 저를 대하는 태도와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명확했습니다. 엄마는 딸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딸은 엄마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힘들 때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가 힘들 때 딸이 달려왔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깨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달려오지 않습니다. 딸한테 엄마는 이제 뭘까요? 가끔 생각나는 사람, 명절 때 봐야 하는 사람,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사람? 저는 엄마로서 뭘 해야 할까요? 딸이 저를 찾지 않는데 제가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딸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 위치가 정말 애매합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모셔야 하는 사람이고, 잘 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합니다. 존댓말 쓰고 조심하고 배려합니다. 딸 앞에서는 저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요즘 딸 앞에서 엄마라는 위치는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보다 더 대접받는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엄마면 충분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딸한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를 잘 대합니다. 딸은 엄마이기 때문에 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차이가 제 위치를 애매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딸한테 며느리처럼 대하면 어떨까? 존댓말 쓰고 조심하고 눈치 보면 딸도 저한테 잘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엄마가 딸한테 존댓말을 쓰고 눈치를 보고 조심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엄마와 딸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야 합니다. 편하게 대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허물없이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딸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딸과는 거리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함부로 대합니다.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엄마와 딸 사이니까 뭘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딸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싫습니다. 그렇다고 딸한테 나한테 좀 잘해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딸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내가 언제 함부로 대했어? 할 것 같습니다. 딸은 자기가 함부로 대한다는 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엄마도 존중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라서 저를 잘 대합니다. 딸은 엄마라서 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제 위치가 애매합니다. 엄마로서의 위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딸한테 엄마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더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니까요. 딸은 제 자식이지만 멀고 며느리는 남이지만 가깝습니다. 저는 이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딸한테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한테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며느리한테도 조심스럽고 딸한테도 조심스럽습니다. 엄마라는 위치가 점점 더 애매해집니다. 엄마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엄마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딸한테 조언하려고 하면 엄마는 요즘 세상 물정을 몰라라고 합니다. 딸을 걱정하면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아라고 합니다. 딸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면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라고 합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엄마로서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딸이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엄마의 조언이 필요하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엄마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이 스스로 다 합니다.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딸한테도, 어쩌면 이 세상에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 위치가 정말 애매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저는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딸이 어렸을 때 딸이 저한테 의지하고 저를 필요로 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친구한테 놀림을 받았다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딸한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고, 엄마가 있으면 무섭지 않고, 엄마가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말했습니다. 딸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딸은 저를 믿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자기 편이고, 엄마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엄마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진로 문제로 고민하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뭐 하면 좋을까?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내가 뭘 하든 응원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딸은 엄마 믿고 결정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딸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의 의견이 중요했고 엄마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었을 때도 자주 집에 왔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제 옆에 앉아서 TV를 보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나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엄마, 나 고민이 있어 하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딸은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게 편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딸은 이제 저한테 고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거나 남편한테 말하거나 친구한테 말합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습니다. 딸은 이제 저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스스로 해결합니다. 딸은 이제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집에 와도 잠깐 있다가 가고 와서도 핸드폰만 보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 딸은 어디로 갔을까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던 딸,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 했던 딸, 엄마를 믿는다고 했던 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딸이 자란 겁니다. 어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엄마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딸이 저 없이도 잘 살아간다는 게 왠지 모르게 슬픕니다.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딸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걸 기뻐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서운합니다. 딸이 저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외롭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잘합니다. 딸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한테 무심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5년밖에 안 살았어도 저를 챙기고 딸은 저와 30년을 살았어도 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딸은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편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 편하게가 때로는 함부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딸을 그리워합니다. 엄마한테 안기던 딸, 엄마 품에서 울던 딸, 엄마를 믿는다고 했던 딸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딸은 이제 없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엄마보다 남편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딸이 이제는 제 딸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딸이 저를 덜 필요로 할수록 저는 딸이 더 그리워집니다. 딸이 저한테 무심할수록 저는 예전 딸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딸을 너무 잘 키운 걸까요? 딸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너무 잘 키워서 이제는 엄마가 필요 없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그건 제가 잘한 일입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예전 딸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딸은 이미 변했고, 저와의 관계도 변했고,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현재의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 딸을 그리워하면서 저는 오늘도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들 내외와 딸이 모두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새우, 딸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동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부엌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새우를 손질하고 동태를 끓였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 딸의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오빠 편만 들어.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가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와서 도와줬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왜인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한테서 듣고 싶은 말을 며느리한테서 들었습니다. 커피를 타줄 때도 그랬습니다. 딸이 엄마 커피 있어?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타주려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탈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딸한테 커피를 갖다 주고 딸이 고마워, 형수라고 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제 딸한테 커피를 갖다 주는 걸까요? 왜 딸은 엄마한테 엄마 커피 줘 하고 며느리한테는 고마워 하는 걸까요? 오후 내내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저것 챙기고 딸은 받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배려하고 딸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내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몸 건강히 계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말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딸은 1시간쯤 더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간다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인사도 짧았고 표정도 무덤덤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은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동태찌개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딸은 몇 숟가락 먹고는 배불러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감정들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서운하다고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화가 난다고 하기엔 너무 슬프고, 외롭다고 하기엔 너무 허무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무심한 걸까요? 제가 딸한테 너무 잘해준 걸까요? 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딸이 필요한 건 다 해주고, 그래서 딸이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상인 걸까요? 딸이 결혼하고 나면 다 이런 걸까요? 딸이 자기 가정을 꾸리면 친정엄마는 이렇게 뒷전이 되는 걸까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희 딸들도 이래? 너희도 며느리한테 더 잘 대접받아.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 자랑은 할 수 있어도 딸한테 서운한 건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뭐가 나오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에 또 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 좀 외로워 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딸이 뭐라고 할지 뻔합니다. 엄마, 저도 바빠요. 엄마,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엄마, 친구들 만나세요. 할 겁니다. 딸은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겨야 할까요? 남편은 이미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깨워서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딸이 바쁜가 보지 뭐 할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할 겁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딸보다 나아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는 복 많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딸이 낫지라고 할까요? 결국 이 감정은 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제 혼자만의 감정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감정들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는데 쌓이고 쌓이니까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겁습니다. 이 무게를 저는 어떻게 덜어내야 할까요? 저는 딸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딸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딸은 제 자식입니다.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었고 세상에 나와서 제 품에 안겼고 제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제 손을 잡았고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플 때마다
제가 간호했고 슬플 때마다 제가 안아줬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딸과 함께한 3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제가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딸이 저한테 무심해도, 딸이 저를 당연하게 여겨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질문이 생깁니다. 딸은 제가 뭘까요? 딸한테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명절 때 찾아가야 하는 집, 가끔 안부 전화해야 하는 대상,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사람? 저는 딸한테 뭘 바라는 걸까요? 매일 전화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매주 집에 오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끔 엄마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실까? 엄마 외롭지 않으실까? 엄마 불편한 건 없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큰 욕심일까요? 딸이 엄마를 가끔 생각해 주는 게 그게 너무 과한 기대일까요? 며느리는 왜 저한테 잘할까요? 며느리는 제가 시어머니니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좋아해서 잘하는 걸까요? 사실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마음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하면서 겉으로만 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할까요?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겉으로 저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겉으로도 저한테 잘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며느리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잘못된 걸까요? 딸보다 며느리한테 더 고마워하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엄마는 무조건 딸 편이어야 할까요? 딸이 엄마한테 아무리 무심해도 엄마는 딸을 이해하고 딸을 사랑하고 딸 편이어야 할까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고맙고 무심한 사람한테 서운합니다. 그게 잘못된 걸까요? 딸이 변한 걸까요?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 변한 걸까요? 예전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딸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는 딸한테 서운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딸이 성장하고 독립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엄마와의 관계도 변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딸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딸이 저한테 예전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딸이 저를 덜 필요로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딸의 엄마이고 딸은 여전히 제 딸입니다.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사이의 마음은 변한 걸까요? 저는 딸한테 뭘 해줘야 할까요? 딸이 저를 다시 필요로 하게 하려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결국 남이고 언제든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며느리와의 관계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가 딸보다 더 의지가 됩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딸을 사랑하는데 딸한테 서운합니다. 며느리한테 고마운데 며느리한테 의지하는 게 불안합니다.
엄마로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을 너무 잘 키워서 딸이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게 된 걸까요? 아니면 딸을 잘못 키워서 딸이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저는 뭘 원하는 걸까요? 딸이 다시 저한테 의지하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걸까요? 딸이 저를 필요로 하길 바라는 건 욕심인 걸까요? 딸은 행복할까요? 딸이 저한테 무심한 건 딸이 행복해서 그런 걸까요? 딸이 제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기뻐해야 할까요?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기뻐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딸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외로워. 엄마한테 좀 더 신경 써줘. 엄마도 내가 필요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무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한테 적당히 고마워하고 이 복잡한 감정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게 나이 드는 거일까요?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가 점점 뒷전이 되고 부모는 외로워지고 그런데도 자식을 원망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질문만 하면서 사는 게 이게 나이 드는 거일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딸은 제가 뭘까요? 며느리는 제게 왜 이렇게 잘할까요? 엄마로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이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딸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 질문들이 오늘 밤도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